친구들, 1학년 1반에서 11반까지 선생님이 작년에 통합과학 C 수업을 했었는데 어때? 지난주 금요일날 시험 잘 봤니? 이 시험지 채점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선생님한테 1학년 때 안 배웠어요 이런 소리 못하게 선생님이 통합과학 C AS 수업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시험지 가지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네, 1번. 다음은 식물세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포라는 걸 떠올려 볼게요. 세포 뭐였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걸 구분하는 중요한 단위였는데 세포는 그럼 뭘로 되어 있느냐? 크게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자기만의 유전물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포 기능을 하려면 효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막 조금 더 얘기하고 가면 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막단백질이 풍덩풍덩 박혀있는 스타일이다 했어요. 인지질 기억나니? 이렇게 머리꼬리 이렇게 머리 하나에 꼬리 2개 달린 인 플러스 지질 사이에 막단백질이 뽕뽕뽕 박혀 있더라. 요거 기억하실 거고 요게 뒤에도 문제 하나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라는 건 뭐였냐면 대부분의 생물한테는 DNA로 가끔 RNA도 있지만 대부분 다 유전물질 DNA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효소가 있어가지고 생명체가 먹고 살 물질 대사를 해주더라. 요게 세포였어요. 그럼 그 중에서 식물과 동물 사이에 세포의 모습의 차이가 뭐가 있었냐? 식물만 갖는 게 옵션으로 3가지 더 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냐면 광합성을 위한 엽록체라는 거 식물만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세포막뿐만 아니라 겉에 벽까지 단단하게 하나 더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거의 얘기 안 되지만 액체 주머니가 있다까지 가끔 나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그래서 식물보다는 좀 더 적게 갖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대사 기관이자 세포호흡 장소인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핫도그 빵처럼 세포호흡을 해주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뭐였냐면 세포 소기관 중에 가장 조그만 친구가 바로 이렇게 리보솜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하는 장소였냐면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장소다. 뒤에 나오는 문제들의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좀 나와 있고요. 크게 간단히 하고 가면 유전 정보를 전사해가지고 이거를 단백질로 번역해내면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봤어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 미토콘드리아, 그쵸? 리보솜에서는 뭘 만들어내? 단백질. 그래서 답이 2번 되겠네. 잘 풀었죠? 1번부터 못 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그림은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혹시 헤모글로빈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요거 니네 어디에 있는 거야? 맞아.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이었어요. 적혈구에서 뭔 일 하냐? 뭐해? 바로 산소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의 특징, 기능은 요거야. 그랬을 때 A와 B는 헤모글로빈의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요거 뭘까요? 그렇지, 바로 아미노산, 영어로 아미노액시드니까 한글로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구조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했었는데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중심에 있고 한쪽에 아미노기, 한쪽에 카복시기,
한쪽에 수소, 한쪽에 곁까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몇 종류 존재해? 20종류의 기능기,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20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점점점 큰 사이즈의 단백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둘이 붙으면 이름 뭐였어? 혼자 있으면 아미노산, 둘이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그쵸? 그 다음에 셋이 있으면 트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너무 많아. 폴리펩타이드, 이자 모여가지고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하더라. 요거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연결되는 요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뿅 하고 물이 하나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먼저 기억. 헤모글로빈은 탄소화합물이다. 아미노산 보니까 탄소를 골격으로 하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아미노산이다. 맞죠? 그 다음에 A와 B는 여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2번까지도 잘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최근에 배운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면 2학기.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뭐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생물이 다양하다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다양한 애들이 있네? 요게 종다양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요거 말고 뭐가 있었냐면, 이제 생물들이 사는 환경이 어떻게 다양하니? 요게 여기 써있는 생태계 다양성이었죠. 그럼 남은 거 뭐예요? 혹시 뭔지 알아요? 요거 뭐였냐면 종내에서의 다양성이었어. 하얀 토끼, 갈색 토끼, 흰 토끼, 검은 토끼 있는 것처럼 종 안에서의 특성이 다양한 거. 요걸 뭐라고 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세 가지 변인이 올라가면 생물 다양성 당연히 높아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기억번, 그래서 보기 가면 기억 보기.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이 맞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네. 같은 종 내내 사람마다 눈동자 색이 누군 퍼렇고 누군 갈색 눈, 누군 깊은 검은 눈, 그 다음에 붉은 눈, 회색 눈, 이런 거. 종다양성이 아니라 사람 내에서의 얘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이건 뭐 말하는 거야? 종다양성이죠? 그래서 이거 틀리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겠죠.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면 효소 얘기 나왔습니다. A와 B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 하나이다. 랜덤이네. 일단 여러분 효소라는 거 기억나세요? 효소는 뭐였냐면 체내에서 생물체에서 일단 생명체 내에 있어야 돼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물질이었어요. 기억나요? 주성분이 뭐였더라? 주성분이 단백질이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온도나 pH 영향을 받게 된다. 요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어떻게 해서 빠르게 가능할까? 얘가 뭔가 빠르게 일어나려면 뭔가 할 줄 알아서 빠르게 해주는 걸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빨라지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기억나?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쵸?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줘서 빠르게 해줘.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뭐였냐면 바로 요 에너지에서의 이 에너지 언덕을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언덕의 값이 어떻냐면 A와 B의 에너지 언덕 값이 좀 다르죠. A는 언덕이 이렇고 높이가, B는 언덕이 이렇게 낮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효소가 있을 때예요? 그렇지. 바로 이 친구가 효소가 있을 때네. 되시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효소의 특징이 뭐였냐면 도와주거든? 근데 돕는데 나를 희생해서 뭐 내가 없어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효소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효소 자체 변화는 없다. 요거 다른 문제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효소 자체 변화가 없이 도와주는 거였어. 그럼 기억번 가죠. 기억번. 먼저 A는 효소가 있을 때이다 했는데 없을 때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 언덕값은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는 그래서 누가 빠른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B가 빠르다겠죠. 그래서 답이 2번 니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다음은 어떤 동물의 털이 갈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털 볼게요. 털색. 이렇게 뭔가 생물체가 갖는 특성, 성질, 성격, 모습 뭐 이런 걸 전부 다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질하면은 성질, 특성, 형태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털 색깔도 일종의 형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형질을 결정해주는 건 무엇일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결정해주는 게 형질이에요. 근데 형질은 뭘 통해 발현이 되냐? 나타나냐? 형질은 바로 단백질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야. 봐요. 자, 동물이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DNA 자체가 갈색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색을 뭐 갖게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눈으로 갈색 털로 결과물이 나오면 요게 형질인 거라고. 그리고 요거는 단백질이라고. 그쵸? 이거 자체는 정보고 털이 나타나면 그건 단백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검은 것에 대한 예를 들었네. 보자. 특정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니네 우리 얼굴 점 까맣게 해주는 거.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유전자가 멜라닌 효소를 만들어내. 효소도 뭐예요? 단백질이죠. 좀 전에 하고 왔죠?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는 말 그대로 멜라닌을 만들어라 효소야. 그러니까 누가 생겨? 멜라닌이 합성돼. 그래서 멜라닌 때문에 거무죽죽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번. 이 멜라닌 유전 정보는 뭐에 저장이 돼 있더라? 바로 유전자는 DNA에 저장이 돼 있는데 DNA는 뭘로 돼 있었냐면 인산, 당, 염기가 합쳐진 애들이 막 늘어져 있어. 그쵸? 이 중에 세 부분 중에 어디에 정보가 담겼냐면 바로 염기 부분의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염기 중에서도 그냥 염기가 뭐가 있었냐?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있는데 요거 중에 염기가 있는데 염기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정보가 되려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염기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 그 염기의 순서가 중요했어요. 그걸 유식하게 네 글자로 염기 서열이라고 했고 서열 몇 개씩 짝이 돼서 하나의 정보가 됐었냐면 바로 세 개가 하나의 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돼서 뭐 하냐? 얘가 하나의 정보로서 아미노산 하나 불러오고 얘도 하나의 아미노산 다음 거 불러오고 하는 식으로 아미노산을 쭉 불러와서 연결되면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돼 있어. 전사? 오,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말 나왔네. 바로 전사는 뭐였냐? 여기서 염기 정보를 직접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써버리면 DNA가 손상되거나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DNA를 직접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이용하지 않고 복사본 비슷한 친구 만들어서 그 친구가 대신 가서 아미노산 끌고 오는 기능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바로 RNA였죠. 그래서 DNA가 RNA로 비슷하게 쓰이는 요 과정을 베껴 적는다고 해서 전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RNA가 다시 단백질이 돼가는 요쪽을 전혀 다른 용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번역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을 순서대로 하고 나면 효소라는 게 생기는 거. 그다음 디귿번 보기는 보니까 털색을 형질이라고 부른데 성질이니까 맞죠. 그래서 답이 5번 모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6번 가면요. 그림은 DNA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뒷장으로 넘겼죠? 여러분들 넘기세요. DNA의 단위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인산당 염기 잠깐 얘기했는데요. DNA든 RNA든 핵산이라고 하죠. 핵산의 단위체 이름이 뭐였냐면 몇 글자야? 문제 내봐? 7글자. 뭔데? 뉴클레오타이드. 요 정도 말할 수 있는 친구 1학년거 다 됐어. 그리고 얘들아 2학년에 또 나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고 요거는 그냥 혼자서 이루지 못해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였어요. 이랬는데 요 당이 특별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오각형 5탄당, 탄소 5개짜리로 되어 있어서 5탄당이에요. 그리고 5탄당 종류가 2개였어. 그래서 5탄당 종류가 2개인데 그 이름 따가지고 DNA가 있고 RNA로 있고 이렇게 2종류였죠. 그래서 DNA의 당 이름은 뭐였냐면 디옥시리보스. 그럼 RNA는 그냥 리보스. 둘의 차이는 리보스. 네. 둘의 차이는 뭐였냐면 잠깐만요. 둘의 차이는 뭐였냐면 왜 손 안 돼? 둘의 차이는 뭐였냐면 산소가 하나 빠지면 디옥시랬어. 자, 어쨌든 당 차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가 어떻게 붙었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요렇게. 그리고 DNA가 요거 4개라면 RNA는 티민 대신 유라실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인산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DNA와 RNA 2종류가 있고 당 차이, 염기 차이는 있더라 얘기했었죠. 기타 차이 혹시 기억나요? 복습하는 김에. 얘는 이중나선 그쵸? 네, 언제 그래도 이상해요.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는 문제 뭐 냈냐면 DNA 단위체 냈어요. 기억,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죠? 기억, 당이다. 쉬운 걸로 잘 냈네. 디옥시리보스다. 그쵸? 심지어. 그러면 여기는 일단 니네가 딱 당이고 염기네 했어요. 근데 염기에서 유라실은 니은에 해당한다 했어. 유라실? 그리고 이 친구는 DNA에는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죠. 7번. 요 정도가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 봤을 때 여러분들이 1학년 거에서 좀 생각 잘 안 한 친구 틀릴 수 있는 게 요 정도야. 요 6번까지는 1번에서 6번까지는 좀 틀렸으면 좀 아쉬운데 7번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세포막이라는 게 있었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뭐였냐면 세포막은 2부분으로 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이랑 다음에 중간중간 막단백질. 그리고 세포막의 기능이 뭐냐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 잘 가는 애 있고 못 가는 애 있고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걸 통해서는 누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냐. 바로 여기 요 인지질 이중층의 요 머리 부분이 어땠냐면 인이에요. 그래서 지용성. 아니, 잠깐만, 쏘리. 인이에요. 인은 수용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양쪽은 수용성이고, 가운데는 지용성이었어. 기억나니? 지질이라서. 그래서 수용성 인 대가리랑, 여기에 이제 지질, 지용성 또는 소수성 지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느냐? 직접 통과하는 애들. 바로 일단 분자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저분자. 대표적인 게 바로 기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용성 또는 소수성. 물질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여기까지만 오면 슝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뭐 지용성 물질들이 뭐 지질 같은 거 되겠죠. 아니면 비타민 BC를 뺀 ADK 같은 거. 그런 물질은 직접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랜덤으로 지나가요. 근데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 어떤 방향성? 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라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에서
저로 가고 있죠. 고에서 저로 가고 있죠. 요걸 두 글자로 혹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했었더라? 똑똑이 친구들 기억하시죠? 확산. 방구 냄새 퍼지는 거 똑같아. 그래서 확산이에요. 그래서 인질 이중층을 크기가 작은 애나 소수성 물질들은 그냥 이중층을 통해가지고 확산이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누구야? 이 반대 애들 있죠. 크기가 크거나 친수성인 친구들은 농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공짜로 막 지나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인질 이중층이 빡빡해.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뭘 통해서 이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냐면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세포막을 통한 물질 A, B 지금 차이 보니까 그다음에 A와 B는 O2와 포도당 중 산소와 포도당 중 하나래. 그럼 둘 중에 A와 B 중에 어떤 게 산소겠어? O2겠어? 기체 O2겠죠. A가. 그다음에 B가 포도당이겠죠. 그런데 둘의 지금 그림의 공통점은 뭐예요? 확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쵸? 둘 다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면 역방향으로 가는 능동 수송까지도 생물 더 공부하다 보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확산이라는 건 농도차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근데 자연스럽다는 게 뭐야, 과학에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일어나. 두면 돼. 그런데 능동 수송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수송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즉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입니다. 물질에. 그래서 1학년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다뤘지만 확산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포도당이다. 그 다음에 기억은 그래서 이거 틀리죠? 산소. 그 다음에 기억은 단백질이다. 그쵸? 막단백질. 그 다음에 기억은 확산이다. 방향이 뭐야? 고에서 저로 가니까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디귿은 잘 몰라서 니은 골라버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봤어요. 8번. 8번은 쉽네요. 표는 가에서 다의 특징이고 가는 군집, 개체군, 그 다음에 생태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토끼 집단. 우리 교과서에 그런 거 나왔었죠? 아이고. 개체군이고요. 개체군. 그 다음에 비생물적 환경 요인 뭐겠어? 생태계겠죠? 선생님 너무 시끄럽니? 그래서 좀 작게. 생태계. 그럼 일단 남아있는 친구 누구예요? 군집이네. 군집정이 뭐예요? 뭐가 모이면 군집이야? 그렇지. 개체군이 여러 개. 토끼 개체군, 토끼풀 개체군, 까치 개체군 해서 잠신고 안에 있는 생물 집단이 다 모이면 군집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개체군, 그 다음에 분해자. 분해자 기억나요? 분해자가 뭐예요? 균류, 그쵸? 버섯류, 그쵸? 곰팡이. 이 친구들은 생물이니 비생물이니? 생물이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생물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다는 가가 모여서 되더라. 맞죠? 그래서 8번의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번. 어떤 모기 개체군에서 살충제 사용에 따른 살충제 내성이 없는 모기와 살충제 내성이 있는 모기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T1이 처음이겠죠. 처음에는 어땠냐? 살충제 내성이 없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95%고 그 다음에 내성이 있는 애들이 5%야. 그래서 포인트!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네? 요렇게 살충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고 없고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어떤 특성에 대한 변이라고 하죠. 변이라는 게 왜 일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차이, 그쵸? 유전적 다양성이나 유전적 차이 때문에 변이라는 게 일단 있었어. 그쵸? 그 변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여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 생존 경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생존에 유리한 것들만 더 잘 살아남아가지고 자손을 많이 나니까 많이 집단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자연 선택 과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떤 환경 변화가 나타났냐면 환경이 변화해서 바로 살충제를 사용해버렸어. 그냥 평소 이렇게 95대 5였는데 살충제를 썼더니
어때? 역전됐지? 오히려 내성이 있는 친구들은 많아지고 내성이 없는 친구는 쩍쩍 죽어나가서 10%밖에 비율 차지를 못했네. 그럼 기억 볼게요. T1일 때는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긴 있다. 변이가 있죠? 5%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니은이 기억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 비율이 증가했죠. T1에서 T2 사이에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맞죠? 그래서 살충제 사용이라는 자연선택, 환경에 의한 선택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10번 가죠. 10번도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생태계 가와 난데, 딱 보면 뭐 생각나? 가는 지금, 먹이, 사슬.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먹이, 뭐 많이 복잡하지 그리진 않았지만 조금 더 복잡해. 그쵸? 그랬을 때 사슬과 그물을 비교해 보면 생태계 안정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망해도 다른 애들이 살아나가는 생태계 안정성, 잘 안 깨지는 평형이 잘 안 깨진다 하는 쪽이 어디야? 그렇지. 잘 안 깨진다 하는 쪽이 바로 먹이 그물 쪽이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 또 다른 내용 보시면 이 중에 이 종은 생산자래. 그 다음에 종다양성이 나가 높대. 뭐 이런 얘기 해놓고 전제 깔고요. 생산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여기 얘가 생산자겠지. 아래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생산자는 여기일 거고 얘는 생산자를 먹으니까 1차 소비자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잡아먹으면 뭐 2차 소비자일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A와 B가 생산자이다. 맞죠? 가에서는 B가 멸종되면 G도 멸종된다. 어때? 먹이 사슬이다 보니까 하나 멸종되면 쫙쫙 타고 올라가서 다 멸종되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누가? 가가 유지된대. 땡! 나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죠. 절반 풀었다. 그치? 자, 11번 바로 가죠. 세포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O2와 CO2 중 하나이다. 세포 과정인데요. 세포 호흡 장소 어디예요? 기억나? 미토콘드리아였어요. 재료는 유기물, 포도당. 얘를 어떻게 했어? 포도당을 산소랑 만나서 불태워. 그럼 에너지 나온다고. 새우깡도 포도당이죠? 그냥 그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건 사람 밖에서 연소예요. 불타요. 근데 우리 몸에서 똑같이 포도당을 산소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건 세포호흡이죠. 그쵸? 그래서 결과물은 둘 다 뭐가 생기냐면 물이랑 이산화탄소. 그쵸? 이산화탄소.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 그쵸? 근데 이 에너지 혹시 형태 기억나니?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ATP라는 에너지 분자에 담았어요. 기억번, 니은은 CO2이다. 맞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환원된다 했어요. 요거 사실 선생님 시간에는 환원 단어 거의 안 써요. 근데 뭐야? 환원이 뭐예요? 이걸 반대말 뭐야? 산화. 그쵸? 산화 뜻이 뭐였어? 산소를 얻는다. 요거 산화죠? 그럼 얘는 반대로 산소를 잃는다. 그쵸? 그 다음에 산소를 얻는다가 산화고 얘는 산소를 잃는다가 환원이야. 그럼 지금 포도당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를 얻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되겠네. 그리고 세포호흡을 통해 뭐가 빠져나와 뭐가 생겨?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죠? 그래서 답이 11번에 3번입니다. 요거는 약간 맞죠? 그래서 답이 11번에 3번입니다. 요거는 약간 D랑 더 가깝게 간단하게 그냥 풀고 넘어가. 너무 궁금해. 그럼 최지영 쌤한테 AS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자. A에서 C에 번성했던 생물의 얘, 공룡 무슨 시대야? 중생대. 그다음에 얘 누구예요? 이거는 선생님이랑도 봤잖아. 눈이 맨 처음에 발달해가지고 기억나죠? 고생대 시대의 삼엽충, 그쵸? 그래서 얘가 잠깐만. A의 번호겠어? 삼엽충, 그쵸? 그래서 얘가 잠깐만. A의 번호겠어? 오신생대계. 근데 얘가
기억, 잠깐만. A의 번호겠어? 오신 신생대기. 현대이다. 저 그 다음에 나타났 기억, 잠깐만. A의 번호겠어? 오신 신생대기. 현대이다. 저 그 다음에 나타났 것도 아니라서 12번에 1번. 그쵸? 13번.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때 주요 내용이었어요. 뭐였냐? 환경도 생물한테 영향 주고 생물도 환경한테 영향 준다. 뭐라 불렀더라? 먼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면 작용. 그럼 얘도 그냥 당하고 있지 않는다고. 뭐 한다고? 반작용한다고. 그쵸? 보자. 기억번. 사막여우가 북극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것은 기억에 해당된다.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 준 거야? 반대지. 얘네들이 사는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뭐 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리고. 그 다음에 지렁이 덕에 토양의 통기성 좋아진대. 요거 뭐겠니? 반작용이겠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을 하겠죠? 마지막. 물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선인장은 잎이 가시 형태로 가지고 있더라. 그쵸? 그건 일단 작용의 예이면서 여기에 영향을 준 건 맨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써있듯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 중 물이더라. 그래서 이거 맞죠? 그래서 13번의 답이 2번이에요. 네. 14번. 요것도 약간 제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공부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저랑 이제 생명과학 1에서는 순환에 대해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라는 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는데 여기서 순환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거 비교해보면 순환은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또 오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생물로 갔다가 비생물로 갔다가 그쵸? 생물권에 있다가 비생물권으로 갔다가 또 다시 생물권으로 들어오면 순환이야.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거. 그런데 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하지 못하고 그냥 저스트 흘러가고 끝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요건 뭐였냐면 한 방향으로 지나갈 뿐 요 역방향으로는 절대 못 오더라. 누가? 그렇지. 에너지라는 건 흘러가요. 그래서 뒤에 에너지 흘러가는 에너지 피라미드 나올 거야. 먼저 그래서 어떻게 탄소가 순환되나 뺑뺑 도나 볼게. 먼저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의 주요한 특징이 뭡니까?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에너지 전환도 있지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는 게 뭘로 바뀌어? 포도당이라는 유기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 비생물에 있다가 생물로 쏙 들어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기억, 니은번 생물끼리도 순환하기 위해 돌아다녀요. 어떤 식으로? 사슴이 식물을 먹는다 하면은 식물이 가지고 있던 포도당을 내가 먹었어. 그럼 누구한테 오는 거야? 사슴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들이 옮겨 다녀요. 그러다가 죽어. 뭐 낙엽이 떨어진다거나 뭐 사슴이 죽는다거나 하면 다시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분해가 일어나면 다시 순환돼서 자연으로 복귀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이거 생물권 내에서는 그냥 화학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 또는 뭐 탄소, 뭐 이제 유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로 뭐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번에 기억번. 기억에서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된다. 저장이 된다. 식물에서 사슴으로 이동을 한다. 식물이 가지고 있던 게 사슴한테 갔어. 왜? 먹었으니까.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어서 다시 분해되면 공기로 돌아가서 뺑뺑이 돌더라. 이게 바로 순환이죠. 다음 요거는 2학년 뭐 실험군, 대조군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과학의 탐구과정 공부하시면서 바로 나올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감자즙을 이용한 화학 반응 실험이다 돼 있어요. 시험관 2종류 준비했고요. 과산화수소수 화학식으로 H2O2를 2개에 남아 담고 한쪽에는 증류수, 한쪽에는 감자즙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에서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이 5ml씩 넣어줬죠. 이렇게 뭔가 다르지 않고 같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과산화탄소 양도 같죠. 이렇게 같게 유지해주는 거는 이 실험에서
잘 일정하게 잘 해주는 통제변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감자즙, 과산화수소를 양쪽에 담고 한쪽에는 물 담고 한쪽에는 감자즙 담아서 보니까 1에서는 기포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즉 안았고라고 돼 있네. 기포가. 그럼 과산화수소라는 게 뭔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분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H2와 O2로 분해가 일어나는데 1에서는 안 일어났고 2에서는 일어났고 이 말은 요 분해를 할 줄 아는 물질을 유식하게 분해 효소라고 하면 되겠죠?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감자즙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기포 발생이 그래서 막 실컷 하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추가로 과산화수소 더 넣어줬어.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문제입니다. 기억에는 O2가 있다. 기포가 발생했죠. 이 기포가 바로 산소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니까. 이런 것도 찝찝한 친구 있을까봐 개수를 맞춰보면 맞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의 결과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더 이상 분해가 안 일어났다. 이런 문제거든? 그거 왜 물어봤겠니? 혹시? 기포의 발생이 끝나고 나서 과연 감자즙이 남아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감자즙 안에 성분이. 감자즙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효소. 이거 지금 열심히 분해되면 효소도 같이 분해되나요? 우리 앞에서 효소의 중요한 특성 얘기했었죠. 바로 효소 자신은 어머야 이게 아니구나. 효소 자신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물질이 다 분해되면 그만 기포 발생 안 할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니? 얘를 반응물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 기질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생긴 친구들 뭐야? 생성물. 그쵸? 그랬을 때 다 쓴 거예요. 열심히 H2O를 다 써가지고 반응물이 땡쳤어. 그러니까 이제 기포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 넣어줘. 과산화수소 더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또 분해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다음 마지막 감자즙에 분해 요소 들어있나 봐. 그쵸? 그래서 15번에 3번.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풀어낸 친구는 굉장히 이제 통합과학 및 이제 생명과학 원 기초가 많이 탄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16번은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와 뭐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지금 적혈구, 다음에 증류수, 소금물. 혹시 이거랑 관련 있는 현상 딱 바로 떠오르셨어요? 문제 풀면서? 바로 삼투 현상이었어요. 삼투 현상이라는 건 뭐였더라? 그냥 아무거나 다 통과할 수 있을 땐 상관없어. 근데 어떤 세포막처럼 액체는 지나갈 수 있는데 고체는 못 지나가. 그런 걸 유식하게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반투과성 막에서 물이 이동하는 거를 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물이 그냥 내 맘대로 일로 가볼까 저리 가볼까 뭐 약간 랜덤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어떤 방향성? 물이 뭐 이제 둘로 할 수가 있죠.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가는 방향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물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농도로 표현하고 싶어. 용질을 중심으로. 녹아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저농도가 되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이게 삼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농도가 낮아요? 증류수 맹물이 낮습니다. 그쵸? 그리고 적혈구가 이제 세포질 농도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소금물은 훨씬 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를 기준으로 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저장액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농도가 더 높은 애는 고장액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넣어주면 뭔 일이 일어났냐면 오히려 농도가 낮으니까 이 증류수 쪽에 있는 게 세포한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빵! 터져버리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식물은 못했어. 식물은 왜? 식물세포는 요 겉에 케이스 있었죠. 세포벽. 그래서 터지진 못해.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고농도 소금물 고장에게 넣어주면 오히려 세포가 갖고 있던 데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성의 이동이 더 많아. 그래서 세포가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가 소금물, 나가 증류수, 저장액, 얘는 고장액이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번. 가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의 변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가에서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쭈글쭈글 쭈그러진다. 이런 현상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삼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6번에 4번. 알겠죠? 이제 거의 다 왔다. 17번 볼게요. 남세균에 대한 자료이다. 남세균 굉장히 원시 생명체인데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대기 중으로 공급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오, 선생님이랑 2019년 첫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게 바로 요 내용이었어. 뭐였냐면 지구의 형성 과정 공부하시면서 형성되고 나서 누구도 생겼냐면 생명체의 등장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생명체라는 게 맨 처음 어디서 등장했었다? 바다였어? 육지였어? 맞아. 바다였어. 바다에서 등장했어요. 이유가 뭐였더라? 바깥으로 나오면 살아나갈 수가 없었어. because 자외선. 자외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은 자외선이 지금도 오죠. 근데 막아줘. 누가? 오존층이. 근데 이때는 아직 오존층 형성이 안 돼가지고 자외선 차단 못하니까 원시 바닷속에 막 이렇게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세균이라는 광합성 할 수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산소가 마구 생기니까 이 O2들이 이제 화학결합을 통해서 오존층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 다음부터 이 생명체가 육지로 기어 나왔죠. 그리고 육지가 살기가 더 좋았어. 저항도 없고. 자, 그런 식으로 이 남세균 덕에 됐는데 이 남세균의 활동이 증거로 남아있는 게 바로 최초의 생명체 모습 중에 하나인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번부터 광합성은 에너지 전환 문제. 이거 너무 쉽죠? 다음에 니은으로 육상생물 나왔고 이 집단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답이 17번에 5번. 18번은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쉽다. 생물 다양성 A에서 C에 대해 발표 내용 쭉쭉 읽을게. 생태 통로 만들면 생물 다양성 감소시킨대. 땡. 반대죠. 생물 다양성 감소하면 이용할 자원은 증가한대. 말 뭔 소리야. 그 다음에 람사르 협약. 이거 기억나요? 이거 습지 보존하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다양성 보존 위한 방안이네. 그쵸? 돼? 그래서 답이 2번. 요거 사실 제일 하드코어야. 선생님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근데 또 대충 얼추 뭐 하면 또 맞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까 열심히 말했던 뭐냐면 DNA가 전사되고 번역되는 그 과정. 이거를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죠.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까지 자세히 배우는 내용인데 큰 흐름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사라는 걸 먼저 하더라. 그리고 정보가 DNA에 담겨 있지만 바로 쓰지 않고 DNA에 닮은 꼴인 RNA로 전사본을 만들어서 그게 번역을 하는데 쓰이더라. 장소가 어디였어? DNA를 복사해야 되니까 DNA가 있는 곳에서 전사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아미노산을 끌어와서 단백질로 바꾸는 건 그 일을 하는 게 어디였니? 아까 1번 문제. 리보솜이죠. 리보솜은 세포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일어나야 되고 RNA가 만들어져서 핵에서 세포질로 빠져나와서 한다 소리예요. 또 하나. 전사할 때 방식이 뭐였더라? 전사를 우리가 쉽게 복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똑같이 옮겨 적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뭐 AGG, TGC면 요게 그대로 AGG, 뭐 T는 없으니까 UGC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건 복사라고 했겠죠. 전사는 살짝 달라요. 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뭘 통해서 만들어내냐면 상부적 결합을 통해 가지고 전사를 한 거야. 뭔 소리야? A가 그냥 A로 가는 게 아니라 A의 짝인
타이민이나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신의 짝인 사이토신, 치토신 이런 식으로 상보적 결합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전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AGG면 그냥 AGG로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A 대신 U, G와 상보적 결합인 C, G와 상보적 결합인 C, 그 다음에 얘는 티민이니까 A, 그 다음에 얘는 C, 얘는 G 이런 식으로 전사가 일어난다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또 하나. DNA는 이중나선이고 얘는 단일 가닥이잖아.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을 전사에 썼는지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쪽을 이용해서 전사를 했냐. 그럼 이 전사본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UAC, ACG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상보적 결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친구야. 그러면 이 친구가 상보적인 가닥을 통해 복사를 했겠죠. 어느 쪽이야? 그렇지. 요 윗줄이죠. 윗줄을 보니까 다르게 써있지? 요쪽 줄은 어때? 똑같이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 윗줄을 이용해서 지금 전사에 이용한 가닥이라는 거예요. 전사에 이용한 가닥은 요 윗줄에서 지금 쓴 거야. 전사 이용 가닥. 그쵸? 이해돼요? 그럼 여기 채워볼까? 얘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우리 이미 해봤네. AGG니까 얘는 UCC가 되겠네. 돼요? 그럼 UCC면 아미노산 누군지 사실 얘네들 다 이름이 있어요. 메티오닌, 알라닌, 다 이름이 있지만, 그냥 이제 A, B, C, D, E, F로 기호를 줬네. UCC 찾으면 되겠네. UCC는 그래서 A라는 친구네. 그럼 A를 불러오겠네. 되세요? 그럼 이 친구는 이쪽 줄은 뭐예요? 여기가 바로 진짜 정보죠. 이 유전 정보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반대 가닥 통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되겠니? 자, 간은 RNA이다. 그쵸, 전달자. 그 다음에 기억의 염기서열은 여기는 그럼 뭐겠어? 얘랑 상보적인 거 하면 되겠죠. 뭐예요? A, U, G겠네. 그쵸? 틀리고. 그 다음에 A 맞고. 그래서 답이 4번. 오케이. 이거 잘 푼 친구는 완전 멋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에너지양의 상대가 아까 우리 잠깐 에너지 피라미드 얘기했죠. 에너지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친구한테 다 줄 수가 없고 조금 준다고 했어. 왜냐면 우리 에너지 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낮을 수밖에 없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생산자부터 여기 3차 소비자까지라는데 누가 생산자겠니? 그렇지. 아래에 에너지 가장 많은 친구 생산자 1차, 2차, 3차로 올라가네. 자, A는 3차 소비자이다. 그 다음에 D는 1000을 가지고 있는데 1000 다 내 생명활동하는데 쓴대. 어때? 그럴싸해? 아니야. 일단 에너지 효율 100% 못 되니까 되지도 않을 뿐더러 C한테 줬잖아. 얼만큼? 100 줬어. 그럼 일단 최소 다 썼어도 900이지. 그러니까 땡.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 뭐예요? 요거 이제 또 빼기 더하기 할 필요가 없어요. C가 B한테 준 게 뭐겠니? 바로 B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20이고 B가 A한테 준 거는 5고. 돼요? 그래서 적다가 아니라 많다겠네. 그쵸? 그래서 답이 1번. 여기까지 선생님 20만 아니라 어때? 다 이해돼요? 막 멈춰가면서 막 듣고 들었는데 또 몰라. 그러면 일단 와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 주로 과중반과 이과반 친구들만 이걸 접할 수도 있고 못 접할 수도 있겠지만 2학년 돼서도 생명과학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수학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 만날 날이 있겠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몸 관리, 마음 관리 잘 하는 2학년 생활 되세요. 그럼 선생님은 이만 AS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